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주와 비교해 큰 폭의 상승이 지속된 것은 아니고 천천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S&P 500은 0.0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러셀 지수는 다시 돌파하며 소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인지 생각하게 하는 마감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또다시 큰 상승을 보이며 마감했고, 특히 비트코인은 저항선이 없는 만큼 동물적 투자 본능을 자극하며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도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 앞으로도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를 분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지수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S&P 500은 장 중반에 한때 6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이제 6천을 안정적인 저항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현재 실적 발표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6천이라는 숫자도 생각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에서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연말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대선 전날에 다시 공격적인 상승 신호를 보인 이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일 연속 상승 중이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연말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시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주 전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으로 돌린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까지 이러한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들의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 특별히 하락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이후 잠시 쉬어가며 연말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우 지수는 약간의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엔비디아가 추가되면서 큰 상승을 경험하며 현재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44,000선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금융주와 창업 관련 주식들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 지수는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소형주가 다시 한번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며 엄청난 돌파를 이뤘습니다. 저는 지난주 첫 돌파가 있었을 때 모멘텀에 따라 매수했으며 오늘은 러셀 지수를 2배 추종하는 UWM을 매수했습니다. 현재 소형주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이고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가진 회사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엄청난 상승장을 지속하고 있고 이제 비트코인과 소형주가 시장을 이끌며 투기적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소형주와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승세를 투자하기에 망설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실적이 좋은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소량이라도 매수하여 이 상승을 경험해보는 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S&P 500의 상승세도 강하기 때문에 지수 투자에 중점을 두시는 분들은 이러한 투기적 투자보다는 꾸준히 지수 투자를 이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하여 TSMC에 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USD는 다시 하락했으나 돌파 시의 시가를 지지선으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매도 관점이 아닌 보유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UPRO는 상승 마감했으며 TQQQ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 지수는 약간 하락 마감하여 돌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포 탐욕 지수는 금요일보다 7포인트 상승하여 여전히 탐욕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극심한 탐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주식들이 자정작용을 통해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 랠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수했던 레버리지 상품들을 모두 보유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자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 ETF GLD가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금은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상승 모멘텀을 유지해왔고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져 왔습니다. 금이 여기서 상승세를 마무리할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가격 형성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대체 자산으로서 금보다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금은 관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광 주식 역시 금값이 하락하면 더 큰 하락세를 보이며 현재로서는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관망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장기 채권은 오늘 0.05% 상승하며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분간 큰 상승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채권의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주말에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 매수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거래량이 다시 한번 폭발하며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이 좋은 매수 기회였고 이제는 돌파를 즐길 만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SEC 의장 해임 가능성과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 자산 중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다시 한번 큰 상승을 보였으며 로빈후드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특히 SEC 의장이 사퇴할 경우 코인베이스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빅테크 주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넷플릭스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빅테크 주식은 약간 힘이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빅테크 주식들이 막강한 독과점과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도 언제나 실적이 좋고 매수하기 적합한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은 성장성이 가장 약해 보이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있는 주식들이므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연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질 텐데요. 이 시기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았던 분들도 새로 가입하여 밀린 영화나 콘텐츠를 즐길 가능성이 큽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실적도 좋게 발표되었고 스트리밍 서비스 경쟁에서도 결국 승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연말을 앞두고 이용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약간 하락했으나 돌파 시에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어 부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여전히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AI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엔비디아를 계속 보유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 2020년부터 2021년 말에 고점을 찍은 후 3년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제 4년 만에 슈퍼사이클이 돌아올 가능성이 보입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투자 덕분에 테슬라가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테슬라가 전 고점을 뚫을 때까지 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분할 매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주요 산업과 섹터를 살펴보며 자금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돌파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주식들을 보면 특히 필수소비재, 금융주, 산업재 섹터가 두드러집니다. 테슬라를 포함한 필수소비재 주식들은 미국인들의 높은 소비와 관심으로 인해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높은 마진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이며 대출 증가 등으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너지 섹터, 특히 전통 에너지 주식들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금융, 필수 소비재 섹터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유출되었던 자금이 다시 이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주목할 주식은 힘스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주 세 자릿수의 실적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일시적인 급락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를 매수 기회로 판단하여 금요일에 투자했으며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다른 급등주와 달리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매수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며 약간의 하락 시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것은 왜 캐시우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돈나무 언니가 매수하는 주식들을 왜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돈나무 언니를 비웃었는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투자자에게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 있으며 캐시우드의 스타일은 성장주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특히 지금과 같은 시장 환경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투자 전략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대로 투자를 해왔으며 이제 규제 완화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주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장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주목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시우드가 매수하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러셀 2000 지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러셀 2000은 4년간의 횡보를 끝내고 드디어 돌파를 이루었습니다. 2021년에 전고점을 넘은 이후 소형주의 힘이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실적이 반영되면서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러셀 전체에 투자하기보다는 러셀에 포함된 실적이 좋은 주식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캐시우드의 아크 ETF를 살펴보면 2020년에 코로나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이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했으나 2021년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22년 내내 큰 폭의 하락을 겪은 후 2023년 초부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정고점을 돌파하며 다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캐시 우드의 투자 스타일이 잘 맞는 시장 환경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녀가 투자하는 회사들의 목록을 살펴보고 그중 실적이 좋은 성장주에 주목하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캐시 우드가 매수한 CRSP는 돌파가 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성장주의 급등이 강해지면서 캐시 우드가 투자하는 주식들의 실적을 평가한 후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레버리지 ETF를 계속 보유 관점을 바라보고 오히려 TQQQ를 분할 매수를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힘줄을 아침에 시가에 걸어 놓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모아갈 예정입니다. 코인베이스와 오디오 아이라는 주식도 역시 세 자릿수 EPS 상승률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시가에 매수했고 러셀 2000을 2배로 추종하는 UWM도 추가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적립식 투자는 이어갔고 배당금 투자는 제가 원래 잠깐 쉬려고 했는데 현재 머니마켓 펀드에서 12월까지 빨리 돈을 옮겨야 돼 가지고 이제 SCHD를 하루에 20주씩 매수할 예정입니다. 현재 리더 주식들이 너무나 지난주에 돌파를 한 게 많아서 사실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스 같은 주식들은 이번 주에도 여전히 기회를 줬고 현재 리더 주식들은 돌파하고도 또 돌파하기 때문에 특히 실적이 좋다면 너무 다 몰빵하지 말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꾸준히 매수한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볼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돌파한 주식은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상승 모멘텀이 시작한 뒤 30% 이상 급등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돌파 매매의 관점보다는 아직도 실적이 좋은데 오르지 않은 주식들을 찾아가지고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 랠리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약간 이번 주 쉬어가면 좋겠지만 이번 주까지는 계속 달릴 것 같고 쉬어갈 때 절대 포모에 빠지지 말고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AI 사이클이 지난 30년 전 인터넷의 등장과 16년 전 아이폰의 등장처럼 우리의 인생과 자산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게 해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놓치면 15년 뒤에나 그 사이클의 시작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찾아내고 여전히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비트코인, 전력 관련 회사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주식들을 기본으로 모으면서 공격적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